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망키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실 것 같아요. 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망키님. 네, 안녕하세요, 주부님. 아이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라이브로 인사드리는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좀 자주 오세요, 망키님. 저 감옥에서 좀 빼주세요. 아니, 탈옥하셨었잖아요. 다시 갇힌 기분이어가지고. 다시 자기 발로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나가실 생각 없는 걸로 좀 생각할게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는 나가면 추격팀이 붙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망키예요. 이거는 제보해주신 분이 전직 간호사 분이세요. 오, 지금은 네. 아니시고. 지금은 아니시고 1980년도 후반에서 1990년도 초반대 그 일이라서 어이구. 이미 퇴사를 하셨고 지금은 그냥 다른 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입사를 정신병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물론 환자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발설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병원은 폐쇄됐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 자료는 이 세상에 이제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환자의 인적사항이 자세하지만 않다면 이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 정신병원에서 일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간호사분을 돌순이라고 지칭할게요. 돌순 씨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의 한 정신병원으로 입사를 하게 돼요. 거기는 그냥 정신병원이 아니라 엄청 폐쇄적이고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 입원되는 사람들도 있었고 노숙자들, 신원이 불분명한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경찰서로부터 정신병원으로 인계돼가지고 그렇게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호사들도 비밀 유지가 엄격하게 요구가 돼서 페이도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곳이 막 인간 실험을 한 해 만에 막 루머들이 이제 떠돌기도 했었는데 간호사였을 때여가지고 이런 일들은 말할 수 없고 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등장해요. 돌순 씨가 3년 정도 일을 했을 때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신원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 당시에 병원은 좋은 게 이런 환자가 오면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까 좋았죠.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길에서 떠돌고 있는 노숙자 단속이 되게 심했을 무렵이라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그냥 정신병원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병원에서 돈을 그렇게 뭐 국가에서 준다고 해도 진료를 보고 싶지 않은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할머니였대요. 이 할머니의 입원 기록을 보면은 서울의 한 중심가에서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서 단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신원도 알 수 없고 자기 자체를 기억을 못하고 뭐 이름조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런 치매로 추정이 돼서 정신병원으로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정신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알코올 중독에 기억력 저하 그리고 환각과 피해망상으로 인한 조현병 진단을 받아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했었어요. 약물 치료를 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호전이 돼야 되잖아요. 얌전해지거나 안 그랬대요. 다른 환자들은 대부분 안정제를 투여하거나 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은 조용한 편인데 유독 이 할머니만 발작이 오는 패턴이 너무 불규칙했대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리고 의사들마저도 이 할머니를 회진할 때마다 치를 떨었대요. 어떤 정도냐면 안정제를 센 거를 투여해도 잠을 거의 안 잤대요. 왜 안 잤냐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얘네들이 나 죽이려고 해서 나 못 잔다고. 이 이유로 절대 안 자려고. 자도 금방금방 깨시고. 근데 이제 간호사들이 의사들보다 환자를 더 자주 봐요. 환자의 그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순회를 하는데 할머니의 행동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막내인 돌순이한테 짬처리를 많이 했대요. 너가 가. 이런 식으로 근무 때마다. 너가 가서 확인하고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순이가 그때 가장 많이 그 할머니를 봤었는데
그 돌순이 밑에도 입사한 간호사들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때문에 퇴사를 많이 했대요. 어떤 정도냐면 한 번은 이 할머니가 갑자기 붙잡더니 어디가 있나 이러면서 나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쟤네들 안 보이냐고 저기 색동적으로 입은 전들이 나 죽이려고 한다고 손톱으로 팔뚝을 막 이렇게 꼬집어가지고 간호사들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할머니가 상태가 많이 심했던 거예요. 안정제로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꾸 이 환시를 보는 게 알코올성 치매뿐만이 아니라 루이소체 치매가 아닐까 이런 진단이 내려요.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알고 있는데 루이소체 치매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환시를 봐요. 근데 환시를 봐도 벌레를 볼 수도 있고 동물을 볼 수도 있고 한 명의 사람을 볼 수도 있고 여러 명의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요, 항상 이 간호기록지를 보면 동일한 사람을 지칭하는 듯이 쟤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쨌든 간에 조현병이든 루이소체 치매든 너무 병원에서 이거 버겁다. 빨리 보호자 찾아내서 이거 할머니 요양병원으로 인계를 하든 데려가라고 하든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할머니의 신원을 몰랐을 때여가지고 할머니가 기억이 잠깐 돌아왔을 때 빠르게 할머니의 이름부터 확인을 해보고 재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도 계속 확인하고 이러는데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대요. 네. 그래서 병원비도 조금씩 밀리고 계속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밀리고 해서 보호자가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맨정신일 때 진술한 내용들을 토대로 신원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을 때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대요. 혹시 이 할머니 이름으로 신고 들어온 게 있다면 보호자를 찾아달라 이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경찰서에서 이 할머니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었대요. 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솔직히 실종됐으면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실종 신고를 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찾아다니거나. 근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보호자를 찾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가족관계 증명서랑 등본을 다 떼본 거죠. 네. 그래서 내역을 보니까 배우자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하셨고 자녀가 3명이 있었대요. 돌순 씨의 기억으로는 아들, 딸 이렇게 셋이 있었대요. 네. 근데 아들들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고 막내딸이랑 연락이 닿은 거예요. 김땡땡 씨 아시죠? 이러면서 이분이 여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호자를 찾고 있는데 등본을 보고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엄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엄마가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면은 그 병원이 어디에 있나요? 아니면은 엄마가 괜찮나요? 당장 갈게요. 이런 말을 할 텐데 말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그 따님분께서 엄청 차갑게 저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니까 다른 가족들한테 연락해보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미 아들들한테도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 이유가 아들들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말소된 상황이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딸한테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보호자 찾았는데 보호자가 연락도 안 받고 우리는 이 환자를 내보내고 새 환자를 받아야 되는데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증세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돌순이한테 뛰어와가지고는 야 저기 천장 부셔야 돼. 저기 위에 애들이 나 자꾸 쳐다봐 이러면서 부셔줘 얼른 이렇게 급하게. 그래서 네 제가 부셔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면은 빨리 내가 보는 앞에서 부셔줘 이러면서 계속 내달리고. 그리고 이 할머니가 틈만 나면은 불규칙한 패턴으로 스스로를 해했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해했냐면 순찰을 돌고 있을 때 간호사들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상태를 체크하러 다닐 때 할머니의 그 병실 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 뭐지 하고 달려갔대요. 가보니까 스스로 을 잡으면서 거품을 물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손을 떼려고 하는데 이 손이 의사랑 간호사가 떼려고 해도 안 떼지는, 정말 이거는 이 할머니의 힘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떻게 이 마른 할머니가 힘이 이렇게 세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안정제를 정말 많이 투여하고 잠이 들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임시 방편이었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를 팔다리를 묶어놓는 방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헤어지를 못하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할머니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했냐면 이게 다 니들 입에 풀칠해주고 뭐 지켜주는 값이라고 내가 너네들의 은인인데 감히 어떻게 이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오호. 그래서 그런 특정 단어의 말들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인지 알겠다. 간호사랑 의사끼리는 추측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서는 돌순 씨도 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밤에 돌순 씨가 근무하는 날이었대요. 나이트 근무. 새벽이잖아요. 밤이니까 다 잠들어야 할 시간이라서 고요했대요. 분명히 순찰을 다 돌았고 그 할머니까지도 자고 있는 거 체크했고 유난히 조용하니까 일이 너무 순조로우니까 조금 졸리네 하면서 꿈뻑꿈뻑 멍 때리면서 졸고 있었대요. 그래도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복도를 바라보면서 정자세로 졸고 있었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병실이 복도에 나란히 있고 그 끝에 불이 켜져 있는 게 간호사실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만 불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할머니가 언제 빠져나왔는지 사람이 걸어오는 게 안 보였었거든요. 돌순이가 봤을 때는. 근데 돌순이가 있는 그 간호사실까지 기어서 질질질 삐딱 찢으면서 기어서 온 거예요. 기어서 돌순이의 발목을 턱 잡은 거예요. 돌순이가 그 인기척이 안 느껴졌었는데 잡는 순간 놀랬었대요. 소스라치게. 그래서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아랑곳 안 하면서 불이 다 꺼져 있는 그 병실 복도를 가리키면서 저기 애들이 자꾸 칼 들고 지금 나한테 위협한다고 나 숨겨달라고 나 죽는다고 이러면서 색동저고리 입은 애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색동저고리 입은 애들이 자꾸 나 지금 괴롭힌다고. 근데 이게 돌순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이러니까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이 할머니 진짜 보호자한테 빨리 보내야겠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근데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 했잖아요. 요즘에는 간호사들한테 이런 거 절대 못 시킨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잡다한 일들은 막내한테 땀 처리를 많이 시켰던 시기여서 그 간호사한테 그 할머니의 간호일지랑 진단서가 적혀있는 뭐 서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서류를 가지고 그 딸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판을 짓고 와라.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순이는 병원 일밖에 안 해봤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좀 무서웠었대요. 근데 막내고 해야 되니까 찾아갔대요. 페이도 꽤 셌거든요. 그 병원이. 근데 그 경기도 한 외곽으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도 꽤 큰 저택이었대요. 오. 으리으리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평생 벌어도 이 집에서는 살 수는 없겠다 하면서 벨을 누르니까 한 초등학생 돼 보이는 여자애가 문을 열었대요. 누구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혹시 엄마 성함이 뭐 이땡땡 되시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희 엄마인데 누구세요? 왜 찾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딸이구나. 그 따님의 딸이구나. 외할머니 때문에 병원에서 왔는데 엄마 언제 오시니?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딸이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저희 할머니 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정사정을 해서 나 간호사고 뭐 이러고 이렇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 아이를 통해 집에 방문을 할 수 있었대요. 엄마는 안 계셨지만.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따님분을 기다리는데 실내를 눈으로 구경하게 되잖아요. 안에 장식도 되게 화려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은 아니다. 돈 많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할머니 병원비를 내준다 그러면 이 체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발 좀 말이 잘 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손녀딸한테서 이야기를 좀 몇 개를 던졌대요. 따님분이 하도 쌀쌀하게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뭔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떠봤대요. 근데 그 아기가 얘기해주는 게 엄마는 하나의 업종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대요. 아빠도 같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항상 바쁘시대요. 근데 엄마가 조금 안쓰러운 게 있다면 우리 아빠는 형제들이 있는데 고모도 있고 작은 아빠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계시는데 우리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 없고
이모도 없고 삼촌도 없고 외로워 보인다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돌순이가 눈치를 챘을 때 오랜 세월을 인연을 끊고 살았구나. 근데 얘는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그랬구나 하면서 엄마를 계속 기다렸대요. 그 따님분이 오시기를. 그래서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3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분이 집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따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저 전에 전화드렸었던 X정신병원에서 온 간호사다. 전화가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다 하면서 사정사정했대요. 근데 처음에는 경찰을 부르겠다. 나가라. 하면서 화를 막 내고 그래도 이제 간호사잖아요. 이러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셔라 하면서 막 설득을 했대요. 근데 너무 그 따님분이 화가 나서 돌순이의 뺨도 때리고 밀치고 과격하게 행동을 하더래요. 그래서 돌순이도 이게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눈물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저도 사실 병원에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온 건데 이렇게 하시면은 저도 너무 힘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한참 어린 친구한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요. 따님분이. 한참을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말없이 허공을 보고 있더래요. 멍 때리는 거죠. 침묵이 이제 길어지니까 돌순 씨도 민망한 거예요. 그냥 빨리 서류 보여주고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가라고 클로징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맞고 그랬으니까 말이 쉽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겁을 먹은 거죠. 근데 알아서 그냥 그 따님이 그 서류 봉투를 가져가서 열어보더래요. 자세히 읽는 것 같지도 않았대요. 그냥 이렇게 막 종이 그냥 훅훅훅 넘기면서 탁 탁자에 내려놓고서는 이제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본인의 집안이 할머니 전부터도 뿌리부터가 원래부터 되게 잘 사는 집안이었대요. 네.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현금 부자로 되게 유명했었대요. 동네에서. 그리고 형제가 오빠 2명에 언니 하나가 있었는데 언니는 어릴 때 병으로 죽고 막내딸인 자기만 남았던 거죠. 오빠들도 있었지만 오빠들이 오히려 그때는 더 이쁨을 받았었대요. 근데 이 부를 쌓아놓은 집안에 등지고 본인은 성인이 되자마자 가족들이랑 절연을 하고 다른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살다가 자수성가한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오빠들이랑 다르다. 나는 우리 엄마의 더러운 돈은 절대 받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찍 독립할 생각을 했고 솔직히 나는 엄마를 모시고 가라는 이 자체도 불쾌하다. 자기는 그동안 이 더러운 돈으로 교육도 받고 옷도 사 입고 밥 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엄마의 죄로 나는 아직도 고통받고 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도 약을 먹고 있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되게 심하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본인이 악몽에 엄청 시달렸었는데 이 악몽에 시달렸을 때 어떤 거를 많이 봤었냐면 그렇게 여자들이 스스로 목을 떼거나 그러니까 그런 악몽과 환각에 시달리는 거죠. 아니면은 굶어 죽었는지 막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 그런 귀신들이 꿈에 자꾸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시달리니까 약으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무속인을 찾아간 적이 있대요.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였어요. 근데 무속인이 너는 죄가 없겠지. 근데 니네 엄마부터 니네 조상부터 대대로 지은 이 업보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그리고 너는 지금 번 돈을 가지고 일부는 특정한 곳에 꼭 기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좀 무속인의 말이 좀 신뢰가 가는 게 자기한테 돈을 내라 이게 아니라 특정한 곳을 탁 짚어주면서 너는 여기에 죽을 때까지 기부를 해야 괴롭힘을 받는 게 덜할 거라고. 네 업보가 네 딸한테도 안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괴롭히는 건 엄마구나. 엄마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솔직히 이 엄마를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고 이렇게 딱 간호사한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이 정신과의 그 기록지를 보면은 간호사들이 막 쓴 것들이 있어요. 이 환자가 뭘 어떻게 얘기했고 하는지.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돌순이가 직접 적었거든요. 그거 서류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할머니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늘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하면서 보여줬대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서울 사람인데 사투리도 쓴대요. 근데 사투리가 어떤 날엔 경상도, 어떤 날엔 전라도, 어떤 날엔 충청도, 전국의 각각의 사투리로 이야기할 때도 많았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인이라서 이 빙의 현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귀신 쓰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었대요. 왜냐면 갑자기 아침에 배고파요, 집에 보내주소 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막 대은망석 하면서 나한테 지금 오자녀 이러면서 빨리 쟤 죽여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막 살려주이소 제발 제가 가진 거 다 드릴 테니까 오지 마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도 갑자기 간호사들이 안정제를 투여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어딜 도망가냐고, 너같이 못생긴 가치가 없으니까 화장을 더 짙게 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말을 왜 안 듣냐고, 또 매 맞고 싶냐고 이러면서 살벌하게 간호사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끔씩 우리가 몸 파는 여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따님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행동 패턴 때문에 사실 우리가 모시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요양원이나 그쪽으로 보내는 게 할머니한테도 나을 것 같고 서로에게 나은 길인 것 같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따님이 맞다, 우리 엄마 그런 데서 일한 거 맞다, 자세히는 엄마가 다 얘기한 것 같은데 맞다고, 근데 엄마를 이렇게 데려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좀 생각해 볼 테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하고서는 돌순이를 내보냈대요. 그러니까 돌순 씨가 얘기를 들었던 걸 정리를 하자면 예상했던 대로 할머니는 한 집단의 포주였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본인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오빠들은 알지만 그 돈들을 누리면서 잘 살았고, 본인은 도저히 역해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단절해버리고 살았던 거죠. 근데도 매일 시달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속인한테 상담을 받기도 하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병원에 딱 왔대요. 돌순이가 일하고 있을 때 그 따님이 왔대요. 그 병원으로. 근데 뒤에는 남자 무당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떡하니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무당인 걸 알아챘냐면 무당들이 가끔씩 입는 그 한복 있잖아요. 그런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분 무당이구나, 저번에 그 얘기해줬던 그 무당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를 면회를 시켰을 때 할머니는 전혀 못 알아봐요. 이 따님은 딸인 것도 몰라요. 근데 계속 얘네들이 나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나 좀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런 말만 하더래요. 그리고 그 면회실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보는데 무당은 그냥 뒤에서 계속 서서 그 할머니의 행동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딸은 앉아서 엄마의 행동을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퇴원 조치하겠다고 밀린 병원비 수납하고 모시고 간 거예요. 모시고 갔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죠. 이제 한 반년 정도 흘렀을 때 그 할머니의 존재는 좀 잊혀져 갈 때쯤에 갑자기 돌순이가 출근을 했는데 거기에서 선배 간호사가 부르는 거예요. 돌순 씨 잠깐 일로 와봐요. 갔더니 그때 예전에 우리 김땡땡 할머니 기억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기억나죠. 그 보호자분 오셨는데 돌순 씨를 만나고 싶어 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지? 하면서 의아해 하면서 그러면은 저 잠시 면회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선 갔대요. 간호사복을 갈아입고 가니까 갑자기 멀리서 돌순 간호사가 오는데 그 따님분이 일어나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저번에는 제가 진짜 실례가 많았었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다고 하면서 사죄의 의미로 돈 봉투를 건네더래요.
지금은 뇌물 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때는 그냥 암암리에 뭐 의사든 간호사든 돈봉투를 쥐어주던 시대라서 이상하진 않았대요. 근데 좀 찜찜하기도 하고 해서 저 괜찮습니다 하고서는 그때는 그러실 수 있었죠 하면서 한번 거절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따님분이 사실 저희 어머니 보내드린 지 3개월이 지났다. 근데 우리 엄마는 끝끝내 편하게 눈 감지는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엄마를 데려가기 전에 앞서서 오빠들이 어떻게 지내길래 엄마 돈을 그렇게 다 받아놓고서는 저렇게 나몰라라 하는지 괘씸해가지고 오빠들부터 뒷조사를 했대요. 어떻게 살길래. 근데 사람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친오빠는 결혼도 못한 채 이미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둘째 오빠는 해외로 갔는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아서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말소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누구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는데요. 근데 둘째 오빠가 그 어머니가 갖고 있는 돈들을 싹 다 가지고 갔대요. 근데 무당이 맨 처음에 이 오빠들을 조사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 핏줄 다 끊겼다고. 너 위로 형제들 핏줄 다 끊겨 있다고 지금. 찾아도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의아해가지고 설마 해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찾아보니까 진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이유가 그러한 이유들 때문이었던 거예요. 진짜 이 무당은 용한가?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우리 엄마를 지금 데려오는 게 맞는 것 같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이 끊겼던 고리가 다시 걸려 있는데 너 이거 피하면은 영원히 못 끊어낸다고. 그러면 나도 같이 한번 니네 엄마 보러 가겠다고. 왜 그렇게 그 많은 영들이 이 원한이 왜 이렇게 깊은지 자기도 한번 봐야겠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온 거였죠. 그래서 할머니를 이 무당이 며칠을 관찰을 했대요. 이 할머니 주변에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이 음기가 너무 강력했대요. 이 할머니한테서. 왜냐면 위에 누르고 있는 처녀 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 귀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할머니 머리 위에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계속 천장에 뭐가 있다. 얘네들이 막 달려온다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정말 그게 환시였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진실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당은 아마 그걸 본 것 같다고. 그러면서 너네 엄마 못 산다고 이미 못 살 거고 너는 그대로 그냥 하던 대로 기부하고 다만 너네 엄마가 죽었을 때 숨을 거뒀을 때 절대 제사도 지내지 말 것. 그러니까 장례도 지내지 말 것. 그냥 시를 태워서 바다에 뿌려버릴 것.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양원에 와서 한 2-3달 지난 뒤에 이 할머니가 스스로 해야 하는 행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었대요. 돈을 주고서. 근데 마지막으로 사명 당일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간병인이 화장실에 보내줬고 할머니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직후셨대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너무 기괴해서 그러니까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를 이렇게 좀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 손수건을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턱받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그거를 매듭을 못 풀게끔 꽉 묶어놔요, 사실. 근데 그거를 찢어서 입속에 꾸역꾸역 삼켜서 이미 질식을 하신 뒤였대요. 기도가 막혀서 사망을 하신 거죠. 되게 괴롭게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요양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 기겁했었고 바로 보호자인 따님한테 연락을 했을 때 무당이 했던 말이 딱 떠올라서 바로 장례도 안 치르고 화장을 했대요. 그리고 강가에다가 뿌려버린 거죠. 엄마의 그 뼈를. 근데 무당한테 돌아갔을 때는 무당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드디어 골이 끊어졌네?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하니까 이 원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우와. 너한테 넘어올 수도 있었는데 지금 내가 부적과 방법을 처방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원혼이 너한테 들러붙지 않는 거라고.
대대손손 원혼들이 하나둘씩 계속 불려오면서 있었던 원혼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 때부터, 그 할머니 선조 때부터 이 원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혼들이 아마 너 다음 너 딸한테도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장례식장에서 보자마자 아마 달려들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걸 막으려고 제사를 못 지내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딸도 궁금하잖아요. 그 일을 한 건 알지만. 그래서 할머니는 이미 서울 어딘가에서 유명한 포주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악질로도 유명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냥 데려오는 여자들이 어렸대요, 일단은. 순수하게 때가 타지 않았고, 이 업에서 일을 안 하게 생겼는데? 하는 그 여자들만 꼭 데려왔어요. 때묻지 않은 순진한 여성들만 데려와서 굴린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속아서 온 느낌이 강한 게 뭐냐면, 도망가려고 했대요, 그렇게. 근데 도망가려고 하면은 때리고, 굶기고, 어느 날은 그 여자가 보이지도 않았대요. 근데 저 여자가 어떻게 됐구나 쉬쉬하는 정도였지. 네.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였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굶기고 때리고 해서 뭐 여자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자꾸 데려오더래요. 여자들을. 숫자가 절대 안 줄어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애들이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위가 그 업에서 카더라로 들렸는데 시골의 지방에서 나이를 안 가리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머니설로 속여서 그 지방에서 그냥 데려온 거죠, 서울로. 그러니까 전화도 할 수 없고 뭐 집에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냥 악덕으로 그렇게 명성을 떨쳤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한테는 모든 걸 다 퍼줬대요. 아들은 엄청 귀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그 돈을 버는 족족 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 내줬대요. 그리고서는 큰 아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반 미쳐서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둘째 아들까지 자기 외국에 가서 산다고 하면서 할머니 돈을 싸그리 가지고 가는데 몰래 사채까지 쓴 거예요. 할머니 명의로. 그러고서 홀라당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한순간에 현금 부자였다가 큰 돈을 갚지도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길거리에 나앉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할머니도 그 업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는 결국에 속여서 그렇게 괴롭혔던 그 여자들이 원한이 깊어져서 그 할머니를 죽을 때까지 괴롭힌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따님도 지금도 계속 기부를 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자기한테 그 업보가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 그치, 업이 계속 내려왔으니까. 네, 계속 대대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이 할머니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드는 이야기네요. 업 끊기 이야기네. 그렇죠. 그치, 아무리 시대가 그래도 죄는 죄니까. 죄를 지었어도 너무 심하게 행동을 맞죠. 했던 거죠. 그 선을 넘는 그렇죠. 죄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못을 해서 내 선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찌가 됐건 간에 그 대에서가 아닌 그 다음 후 대에서 벌을 받는다면 그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잘 번다고 해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망키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해주셨습니다. 망키님이 오시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망키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6년에는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저는 건강밖에 얘기 안 합니다. 거의. 돌비님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정말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인 건가 싶어요. 왜냐면 죄를 내가 지어서 내 후대가 받는다면 그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 자식, 내 손자, 손녀가 그렇게 죄를 받는다면 가장 섬뜩하고 진짜 무서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귀족님들께서도 26년도에는 건강하시되 죄 안 짓고 업을 안 짓는 선에서 1년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